어느 작은 초가집 안에 사람이 다급히 오가고 있었다. 가난한 동생 흥부는 아이 이마에 손을 얹고 있었다. 사람이 많이 드나드는 큰 대문 앞에 문이 딱 닫혀 있었다. 흥부는 문턱에서 말이 막혀 서 있었다. 어느 논둑 길가에 새 한 마리가 비틀거리고 있었다. 흥부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 새를 바라봤다. 해가 내려가는 주막 앞에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흥부는 빈 주머니를 쥐고 고개를 떨궜다. 어느 흙마당 한쪽에 작은 씨앗 하나가 놓여 있었다. 흥부는 그 씨앗을 집어 손바닥에 올렸다. 가난한 동생 흥부는 아이들을 먹여 살리려 한다. 욕심 많은 형 놀부는 도움 대신 모욕을 던진다. 흥부는 해질녘까지 쌀과 약값을 구해야 한다. 흥부는 다리 다친 제비를 살리고 보상 없이 돌려보낸다. 그런데 박 하나를 두고 먼저 손대려는 사람이 나타난다. 다락방 이야기 이제 시작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어느 작은 초가집 안에 밤 냄새가 나지 않았다. 가난한 동생 흥부는 30 안팎인데도 얼굴이 헝클어져 있었다. 흥부는 먹일 것이 없어 아이들 눈치를 보고 산다. 그래도 흥부는 성질을 숨기고 오늘 해질녘을 넘기려 한다. 아이 하나가 열이 올라 몸을 떨고 있었다. 흥부는 아이를 살리려 젖은 천을 이마에 올렸다. 그래서 아이 숨이 잠깐 고르게 흥부 손이 멈췄다. 흥부는 쌀독을 열어 바닥을 손가락으로 후쳤다. 쌀알이 없어서 손끝에 흙먼지만 묻어나왔다. 흥부는 그 흙을 보며 방마당을 한번 바라봤다. 마당 흙에는 누가 밟은 가느다란 선이 남아 있었다. 흥부는 그 선이 궁금해서 발로 살짝 가리려 했다. 그래서 선 위에 먼지가 덮이고 선은 더 흐려졌다. 그때 아이가 기침을 하자 흥부는 다시 방으로 돌아섰다. 흥부는 아이가 더 나빠질까봐 물 한 바가지를 들었다. 그래서 목을 적시고도 아이 눈은 여전히 흐렸다. 흥부는 해질녘을 떠올려 입술을 깨물었다. 해질녘이 지나면 약도 못 사고 쌀도 못 산다. 그래서 흥부는 오늘 안에 길을 찾아야 했다. 흥부는 바깥에서 들린 발소리에 문 쪽을 봤다. 그 발소리는 낯설었고 급히 멈춘 뒤 사라졌다. 흥부는 속으로 생각했다. 오늘도 늦으면 끝이다. 마당 흙에 누가 밟은 선이 남아있다. 대체 누가 해질녘 기한을 숨긴 걸까? 어느 큰 기와집 대문 앞에 사람 구경이 조금 있었다. 욕심 많은 형 놀부는 문턱에 서서 흥부를 내려다봤다. 흥부는 아이가 아파서 도움을 청하러 왔다. 그래서 흥부 목소리는 낮았고 손은 자꾸 떨렸다. 놀부는 흥부 말을 듣고도 문을 더 닫으려 했다. 그래서 문빗장이 덜컥 걸리고 흥부는 한 걸음 물러났다. 흥부는 모욕을 피하려 고개를 숙이며 다시 말했다. 그런데 놀부는 아이 이야기까지 꺼내며 웃어 보였다. 그래서 대문 밖 구경꾼이 킥하고 소리를 냈다. 흥부는 창피함을 삼키려 손에 힘을 줬다. 그래서 빈 주머니가 더 구겨지고 손바닥만 아팠다. 흥부는 문기둥 옆을 보다가 끊긴 붉은 끈 한 올을 봤다. 흥부는 누가 끊었는지 몰라 그 끈을 손끝으로 만졌다. 그래서 끈 끝이 바람에 흔들리고 먼지가 묻었다. 흥부는 그 끈을 놓고 발끝을 문턱에서 떼었다. 흥부는 아이를 살리려 다른 길을 가야 했다. 그래서 흥부는 돌아서며 구경꾼 시선을 외면했다. 놀부는 흥부 등을 보며 한마디를 더 던졌다. 그 말은 흥부 마음을 찌르고 발걸음을 더 무겁게 했다. 흥부는 속으로 생각했다. 모욕을 삼켜도 아이를 살린다. 문기둥에 끊긴 붉은 끈이 매달려 있다. 그런데 박 씨가 왜 저기에 있지?
어느 논둑 길가에 바람이 세게 불고 있었다. 다리 다친 제비는 흙 위에서 날개를 퍼덕였다. 흥부는 급한 마음을 누르려 숨을 고르고 앉았다. 그래서 제비가 놀라지 않게 손을 천천히 뻗었다. 흥부는 제비 다리가 꺾였는지 보려고 눈을 가까이 했다. 그래서 흙이 묻은 다리 옆에 낡은 실이 보였다. 흥부는 그 실을 풀어주려 손끝으로 조심히 만졌다. 그래서 실이 끊어질 듯 늘어나고 제비 몸이 떨렸다. 흥부는 아이 생각이 나서 그냥 지나치려 했다. 그런데 제비가 한번 울자 흥부는 다시 손을 멈췄다. 그래서 흥부는 천조각을 꺼내 부드럽게 감쌌다. 흥부는 나뭇가지 하나를 꺾어 다리 옆에 대었다. 그래서 다리가 덜 흔들리고 제비 숨이 조금 잦아졌다. 흥부는 보답을 바라지 않으려 고개를 저었다. 그래서 제비를 놓아주고 하늘로 올려보냈다. 제비는 날아가기 전 낡은 실 한 토막을 떨어뜨렸다. 흥부는 그 실을 주워 손바닥에 올려봤다. 그래서 실 끝에 묻은 붉은 먼지가 희미하게 보였다. 흥부는 그 붉은 기운이 무엇인지 답을 못 찾았다. 흥부는 아이에게 돌아가야 해서 실을 옷자락에 넣었다. 흥부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선행이 오늘에 닿을까? 제비가 남긴 실에 붉은 먼지가 묻어 있다. 이건 우연일까? 아니면 놀부가 만든 판일까? 해가 내려가는 주막 앞에 사람 목소리가 작아지고 있었다. 흥부는 숨이 차서 문 앞에서 멈춰 서 있었다. 흥부는 쌀과 약을 구하려 외상을 부탁하려 했다. 그래서 문을 두드리며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주막 주인 복매는 빚이 쌓여서 더는 못 준다고 했다. 그래서 문은 조금 열렸다가 다시 닫혔다. 흥부는 약방으로 옮겨 마지막 힘을 썼다. 약방 주인 덕수는 돈이 없으면 약을 못 준다고 했다. 그래서 흥부 손은 허공에서 멈추고 말이 끊겼다. 그때 집 쪽에서 아이가 더 뜨거워졌다는 소식이 왔다. 흥부는 그 말을 듣고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래서 길가 돌에 잠깐 앉아 두 손으로 이마를 눌렀다. 흥부는 문턱 아래를 보며 누가 다녀갔나 살폈다. 그래서 젖은 흙이 뭉친 자국과 급한 발자국을 봤다. 흥부는 그 발자국이 집 쪽으로 향한 걸 눈으로 따라갔다. 흥부는 누가 먼저 움직였는지 마음이 덜컥했다. 그래서 흥부는 다시 일어나 집으로 뛰려 했다. 흥부는 옷자락 속 실을 떠올리고 손을 넣었다. 그래서 실 끝에 묻은 붉은 먼지가 손가락에 남았다. 흥부는 속으로 생각했다. 누가 내 뒤를 봤나? 약방 문턱에 젖은 흙 발자국이 남아있다. 대체 누가 박줄기를 숨긴 걸까? 어느 흙마당 한쪽에 며칠 새 줄기가 조금 올랐다. 흥부는 아이들 얼굴을 보며 물 한 바가지를 들고 있었다. 흥부는 먹을 것이 모자라서 물로 배를 달랬다. 그래서 아이들은 말이 적고 눈만 자꾸 커졌다. 그때 하늘에서 제비 한 마리가 마당으로 내려앉았다. 흥부는 제비가 다리를 쓰는 걸 보고 숨을 삼켰다. 그래서 흥부는 가까이 다가가 제비 발쪽을 살폈다. 제비는 발끝으로 작은 박씨 하나를 떨어뜨렸다. 흥부는 그 씨앗을 보기 위해 손바닥을 내밀었다. 그래서 씨앗이 손에 닿고 차가운 느낌이 남았다. 흥부는 씨앗 겉을 보다가 얇은 선 하나를 발견했다. 흥부는 그 선이 무엇인지 몰라 손가락으로 문질렀다. 그래서 선이 더 또렷해지고 흙먼지가 끼었다. 흥부는 씨앗을 심으려 마당 흙을 파기 시작했다. 그래서 흙 아래에서 예전의 가느다란 선이 다시 나왔다. 흥부는 그 선과 씨앗선이 닮은 걸 눈으로 확인했다. 흥부는 오늘 해질녘을 떠올리며 마음이 조급했다.
하지만 흥부는 씨앗을 심고 물을 붓는 걸 택했다. 그래서 흙이 촉촉해지고 줄기가 더 고개를 들었다. 흥부는 아이들 앞에서 희망을 크게 말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이들은 조용히 흥부 등을 바라봤다. 흥부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게 쌀이 될까, 약이 될까? 박씨 겉에 칼자국 같은 선이 있다. 만약 그 선행이 헛되다면 이제 누가 무너질까? 어느 어두운 밤 마당에 달빛이 줄기 위로 내려앉았다. 욕심 많은 형 놀부는 담장 밖에서 몸을 낮추고 있었다. 놀부는 마을 소문을 듣고 닭을 먼저 가지려 했다. 그래서 놀부는 신발 소리를 죽이며 마당을 훔쳐봤다. 놀부는 줄기 옆에 놓인 물바가지를 보고 혀를 찼다. 그래서 가난한 놈이 뭘 믿고라는 말이 입끝에 맴돌았다. 놀부는 줄기를 건드리려 손을 뻗었다. 그때 줄기 아래에서 붉은 끈 한 올이 보였다. 놀부는 그 끈을 숨기려 재빨리 손가락으로 감았다. 그래서 끈이 줄기에 묶이고 매듭이 작게 잡혔다. 놀부는 그 매듭이 표식처럼 보이자 눈을 번쩍 떴다. 그래서 놀부는 이건 내 것이라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때 멀리서 개가 짖자 놀부는 몸을 얼른 뺐다. 그래서 담장 밖으로 빠져나가고 마당은 다시 조용해졌다. 놀부는 집으로 돌아가며 스스로를 달래려 했다. 그래서 남들도 다 한다는 말로 마음을 굳혔다. 놀부는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먼저 챙겨야 체면이 산다. 그 생각 때문에 놀부 손은 더 빨라지려 했다. 박줄기에 낮에 없던 붉은 끈이 묶여 있다. 그런데 붉은 끈이 왜 저기에 있지? 어느 맑은 낮 마당에 이웃들이 둘러서 있었다. 가난한 동생 흥부는 칼을 들고 닭을 바라보고 있었다. 흥부는 아이들 눈앞에서 닭을 함부로 자르기 싫었다. 그래서 이웃들에게 먼저 조심히 보자고 말했다. 흥부는 줄기 매듭을 보고 손을 잠깐 멈췄다. 그래서 붉은 끈을 풀어 바가지 위에 올려두었다. 흥부는 닭을 자르려 칼끝을 껍질에 댔다. 그 순간 마을 어귀에서 짐술의 소리가 들려왔다. 그래서 사람들 시선이 한꺼번에 길 쪽으로 돌아갔다. 짐수레에는 쌀자루와 약재가 묶여 실려 있었다. 수레꾼은 흥부집을 찾으며 표식을 확인하려 했다. 그래서 수레꾼은 붉은 끈을 보자 고개를 끄덕였다. 흥부는 놀라서 박보다 수레를 먼저 붙잡았다. 그래서 이게 우리 집 맞소? 라는 말이 입에서 나왔다. 수레꾼은 제비 이야기를 꺼내며 은혜를 갚는다고 했다. 그 말은 흥부 마음을 풀고 손끝을 떨리게 했다. 흥부는 그제야 박을 열어 안쪽을 살폈다. 그래서 안쪽에도 얇은 선이 이어진 걸 이웃들이 봤다. 흥부는 돈이 아닌 쌀과 약을 보고 먼저 아이를 불렀다. 그래서 아이 얼굴이 조금 살아나고 숨이 길어졌다. 흥부는 속으로 생각했다. 선행이 오늘을 살렸다. 하지만 흥부는 동시에 붉은 끈을 누가 묶었나 떠올렸다. 박껍질 안쪽에 같은 선이 이어져 있다. 이건 우연일까? 아니면 놀부가 만든 판일까? 어느 큰 마당 한가운데에 구경꾼이 다시 모였다. 욕심 많은 형 놀부는 사람들 앞에서 닭을 자르려 했다. 놀부는 흥부 소문을 듣고 그대로 따라하려 했다. 그래서 놀부는 제비를 억지로 잡아 다리를 묶으려 했다. 놀부는 제비가 날아가자 화가 나서 발을 굴렀다. 그래서 마당 흙이 튀고 구경꾼 눈이 더 모였다. 놀부는 밤에 훔쳐온 붉은 끈을 소매에 숨겨왔다. 그래서 줄기마다 매듭을 만들며 내가 주인이라 했다. 그런데 놀부가 칼을 들자 소매에서 끈 뭉치가 떨어졌다. 구경꾼은 그 끈을 보고
놀부가 남의 마당에 갔다는 걸 눈치챘다. 그래서 웅성거림이 커지고 놀부 얼굴이 붉어졌다. 놀부는 체면을 세우려 더 큰 소리를 냈다. 하지만 말이 커질수록 사람들 눈은 더 차가워졌다. 그래서 놀부는 나도 선행이라며 웃음을 지으려 했다. 그때 흥부가 앞으로 나와 한 자루 쌀을 조용히 내밀었다. 흥부는 아이들을 살린 뒤라서 이제 다툼을 키우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흥부는 이건 아이들 몫에서 조금 떼었다고 했다. 놀부는 그 쌀을 받으며도 고개를 쉽게 못 들었다. 구경꾼은 놀부가 부끄러워하는 걸 보고 말수가 줄었다. 그래서 놀부의 벌은 칼이 아니라 얼굴에 남았다. 흥부는 속으로 생각했다. 나눔이 끝을 바꾼다. 그리고 흥부는 아이들에게 쌀밥과 약을 먼저 챙겼다. 놀부 소매에서 붉은 끈 뭉치가 떨어졌다. 지금 이 순간 가장 먼저 도망칠 사람은 누구일까? 이야기는 여기까지다. 오늘 이야기는 쌀과 약이 먼저였다는 얘기다. 돈이 늦어도 아이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남을 살리려는 손은 결국 돌아온다. 욕심을 숨기려는 손은 결국 들킨다. 여러분이라면 흥부 자리에서 무엇을 먼저 택할까? 체면일까? 아이들 밥일까? 오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하시면 더욱 좋은 이야기 들려드릴게요.